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나름의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의외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1년 전 단일화가 없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이야, 메시지 아주 세게 만들었구만. 예. 대선 후보 단일화 1주년을 맞은 안철수, 벽돌 한 장을 더 놓는다는 심정이었다. 이진복 정무수석 비판까지 하면서, 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정권 초기 때 이 대통령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실 까는 게 거의 막 점점 늘어나고 있어. 뭐 이준석도 깠지만 저희 누구야? 언주 언니도 까고 좀 안철수도 까고 이 보면은 확실히 이거 내가 좀 빠르긴 빠르구만. 내가 눈치가 좀 빨라. 이 안철수 형님도 이제는 참다 못하고 대통령실 깠습니다 지금. 당원의 반감이 많아졌다라면서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살 텐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일화 1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정권교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드디어 1년이 됐는데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벽돌 한 장 더 놓는다는 심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윤한연대를 언급했다가 이진복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을 때 이진복이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산뿐 아니라 우리 당에도 좋지 않고 반감을 가지는 당원들도 많아졌다. 이 수석의 말은 부적절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문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철수 형님이 진짜 좋은 메시지야. 좋은 메시지고 당연한 건데 내가 말했듯이 저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해야 될 때 안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안철수 형님이 저런 이야기를 이진복 제가 얘기할 때 얘기했어야 돼. 더 늦었어. too late. 그거를 적재적소 타이밍이 딱 맞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이해를 해주지. 저때 얘기를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봐. 쫄았다고 본단 말이야. 쫄았잖아 이러고. 그 강경파 애들한테 몇 표 더 받겠답시고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언제고 결국 안철수 너도 엄석대 눈치 보면서 옆에 있던 거 아니야? 이런 꼴이 되거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건 불이다. 잘못된 거라면 나는 그게 빨갱이가 나한테 총구를 겨눠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결기를 보여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박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어떤 후폭풍이 오더라도 자기가 오르면 그 오른 기여서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되는 시간이 되면 쫙 금방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거리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것이 먼 미래를 보더라도 좋단 말이야. 왜 계속 흠결로 남게 되거든. 내가 조금의 부당한 그런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서 동조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국 그 흠집을 못 넘어가. 그래서 항상 요 일관성이 있는 자기의 정의감과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결기가 이 바닥에서 중요한데 안철수가 그때 얘기를 못했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꺼냈다라는 게 이게 철수 형님이 결국에는 버스를 떠나고 나서 이제와서 후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늦게나마로 얘기한 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이 김기현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냐. 나경원 표정이 참 안 돼 보였다.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지휘할 것은 총선이고 총선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당내 연대는 총선과 관련도 없지 않냐. 김기현은 경선 승리만 관심 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당원들은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내가 맞서지 않았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사법 불복과 싸우는 상황에서 당내부는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맞서지 않았다. 이해는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안 돼요. 저러면은 안 되는 거야. 저런 걸로는 우리가 저게 맞선다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저런 식의 부당한 짓거리를 하는 당이면은 더 망하는 거야. 왜냐? 당을 더 망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맞서는 거잖아. 그게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드는 건데 그 분란을 보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돼. 오히려 딱 불길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실 입 다물어라. 선관위 공정하게 해라. 내가 대통령과 단일화를 해서 이런 업적이 있는데 니들은 뭐 한 거냐. 한 것도 없는 니들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대통령실을 눌러버려야 돼.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올 수가 없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니 완전히 이건 뭐 안철수 띄워주는 꼴이라서 대통령이 오히려 자가당착이 되고 대통령이 딜레마가 걸려버리거든. 근데 안철수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밀려난 거는 사람들이 안철수가 당내 분란을 막기 위해서 안 나섰다라는 선의로 보기보다는 그냥 쫄았다고 본단 말이야. 안철수 지지자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판단에 미스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낯설다. 대통령이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윤한연대 표현을 사용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는데 더 이상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몸을 숙였으나 승부수를 이제서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게 늦은 거야. 내가 이때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철수라는 이미지는 이러면 안 맞아요. 안철수는 뭔가 올곧바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맞서는 이미지가 나오면은 이준석과는 해석이 다르단 말이지. 이준석이야
원래 성형 자체가 이준석의 성형 자체가 얘가 좀 방골 기질이 있어. 원래 젊은 애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좀 젊은 거고 젊은 애들이 무슨 뭐 노친 애들이 만든 룰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노친 애들이 하는 훈수질이 이 시대에 맞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볼 땐 다 불만이지. 원래 꼰대들이 하는 거 다 불만이고 꼰대 새끼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다선 의원들이 꿍꿍짱짱하는 게 젊은 애들이 좋게 보이겠냐. 지들 발바닥 핥아대는 젊은 애들만 끌려오려고 하는 게 이게 꼬락서니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방골 기질이 생기는데 안철수급 되는 사람들은 이준석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안철수가 저 정도로 화나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보지 그거를 안철수가 저러면 이준석과 똑같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데 안철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못 믿었고 국민들을 못 믿었던 거지. 국민의 집단지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굽혔으면은 거기서 안철수의 매력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늦게서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나오지만 약간 너무 많이 늦었어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책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빨리 말렸어야 되는데 날아가 버렸지 뭐.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고 한 차례 더 지적을 했는데 예. 이거 참 그 대통령실이 문제야 문제. 이 대통령실이 모든 이 당내 분란과 모든 지금 이 대통령을 지지율이고 뭐고 다 갉아먹는 원흉이야 원흉. 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나니까 이 청와대랑 당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교류하면서 은밀하게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그 오해를 제일 최소화하면서도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거든.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왜? 각자가 내가 실세다. 내가 입김이 세고 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다 이러면서 나대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 왜 그러겠어? 다 지들이 공천 나가고 공천 받아고 지들이 지금 총선 나가가지고 배지 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얘네들한테 빚을 졌으니까 얘네들 못 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내가 지금 엉망이 되고 뭐 좀 이거를 말려줄 수 있는 어르신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랑 또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실이 자꾸 저러는 거 문제가 있지라고 질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지. 지금 안철수 후보도 뭐 자기가 맞아놓고도 자기도 말을 못해. 그래놓고 뭐 자기가 나경원과 뭐가 다르겠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당내에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남은 건 방골 기질 갖고 있는 뭐 이준석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당에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조금 이런 그 경험치가 있는 중진급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웬 꼰대들만 남아가지고 어디 능력도 없는 덜 떨어진 놈들만 나와가지고 이러고 나머지 애들은 방골 기질밖에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정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날아가 버렸죠. 원래는 이제 나경원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 나경원이 날아가고 안철수도 결국에는 굴복해서 날아가고 우리한테 믿을 건 뭐 없지 뭐. 그러니까 뭐 이대로 우리가 이제 총선 가가지고 뭐 처발리든 뭐든 뭐 해야 돼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법이 없어. 자 안철수 측에서 메시지가 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단일화 때 믿으라더니 안철수에게 뭐가 나왔나? 야 이거는 뭐 이준석급의 메시지인데 윤석열 대통령 직접적으로 깠나요? 아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냥 이거 센데 안철수 후보 측은 딱 1년 전 안철수는 정권 교체를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놨다. 단일화에 헌신한 안철수에게 무엇이 남았나? 야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때려버렸구만. 안철수 후보 사태는 대의 앞에 순종한 조건 없는 양보였고 조건 없는 헌신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어땠는가? 이거 센데? 윤석열 후보는 어땠는가?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종이 쪼가리 필요 없다고 했다. 대신 날 믿으라고 했다. 그런데 뭐가 남았나? 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찍어서 세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내가 당신을 믿어서 하나가 돼 똘똘 뭉쳐 성공한 정권을 만들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 윤 후보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선하다. 딱 1년이 지났다. 안철수는 자기 몸을 던졌고 1년 뒤 돌아온 건 단일화를 종용하고 칭송하던 사람들의 단일화 폄훼와 조롱이다. 단일화 필요가 없었던 건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모두의 기억에다 단일화가 지어진 건가? 감동의 단일화를 기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다. 늦었어.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부당한 타이밍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저 메시지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안철수가 이렇게 대통령을 두들겨 맞을 때 저런 메시지가 딱 나왔으면은 약간 좀 목이 메이면서 너무하네 그래 뭐 이러고 몇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 약간 그 갱년기에 들어간 우리 이제 어머님 분들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눈물이 그쳐지면서 아유 안철수 불쌍하긴 하네 저렇게 양보했는데 뭐 이러고 울 수도 있어. 뭐 50대 55세 이제 갱년기 빠진 어떤 아저씨들도 울 수가 있어. 저런 메시지를 들으면 불쌍히 안철수. 근데 이미 지나고 나서 이러니까 감동이 너무 확 떨어지잖아.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마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철수 형님은 뭐해서 이게 딱 그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해줘야 되는 그 능력이 지금 없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때 그 굴복을 했다는 점. 나경원도 마찬가지야. 나경원도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그런 식의 비겁한 굴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경원이 너가 중심을 잡아서 윤핵관과 일종의 이런 이준석 계열과 이쪽 그 윤핵관들과 그리고 다른 계파들을 나경원 너는 무계파니까 좀 잘 조율 좀 해봐. 이러고 나경원을 끌어올려준 거야. 근데 나경원은 그런 어떤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굴복을 한 거잖아.
나경원은 뭐 끝났다고 봐야 돼. 나경원은 더 이상은 사실은 뭐 의미가 없지. 이러다 어떻게 믿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에게 희망을 갖더니 안철수도 비슷하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하면 안 되는데. 나경원 꼴을 보면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상당한 실망이 나올 수밖에. 이거는 안철수를 조금 뭐라고 하지 이렇게 탐탁지 않게 보던 사람들은 더 탐탁지 않게 볼 텐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들이 얼마나 굴욕적이냐. 왜 저는 부당한 윤핵관들한테 왜 굴복을 하냐.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한 거지. 지지자들을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지지자들은 원하는 건 그런 굴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응답과 또 민심과 국민과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저쪽에 표를 좀 받아와야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확 빠져버리니까 이런 오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시간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이건 뭐 이미 뭐 불 다 타고 뭐 이제 와서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손은 다 제가 다 소갈비로 다 먹어버렸는데. 쪽갈비로 다 먹어버렸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먹기 전에 소를 좀 보호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평상시가 중요해. 우리가 이때 내가 반드시 이 부당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뒤에 역사가 나를 기록할 때 혹은 타인이 나를 기록할 때 나는 그래도 신념을 지켰다라는 거는 남을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철수 형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대통령실이 또 나대면서 대통령실 뭐 하자는 건지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 안철수 1주년 기자회견에 대통령실이 그냥 발끈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안 의원이 결국 선거에서 대통령을 악용했다는 의지를 스스로 표출했다. 대선 시절 단일을 두고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느냐? 뭘 하겠다는 거지? 이거 되잖아. 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시각에 전례 없는 대선 후보 단일화 1주년 성명 기자회견에 자청한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이다. 대통령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행정관이 말해줘서 알았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대 끌어들이지 말라달라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싸움에서 밀려버리고 당위성에서 밀려버리니까 이게 좀 씨가 안 막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얘네들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대통령실이 나중에 큰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짬짬이가 되고 지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 은밀한 문화가 생기면 항상 사고가 터져. 이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문고리 3인방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갈아쳤어야 돼. 원래는 정부를 이렇게 운영할 때는 절대로 어떤 실세들이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문고리 3인방 뭐 나오고 얘기 나올 때 그냥 냅둬버리니까 애들이 더 나대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결국 뭐 전화기 뺏겨 못 뺏겨 하니까 다 털털 털리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별별 얘기가 거기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같이 그냥 뭐 쓰나미로 그냥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냥 싹 다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런 애들을 냅둬버리면 걔네들이 알게 모르게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서 이제 나대기 시작하고 자기네들 어깨뽕 들어가고 여기저기 별 이상한 짓거리 다 하거든. 이 대통령실이 분명히 사고를 칩니다. 저런 애들.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얘네들이 단톡방에다가 김기현 홍보글을 올리고 안철수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면 이거 완전히 마시간 애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들은 어떤 법이고 원론이고 상식을 지키질 않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 안에서. 완전 맛이 갔단 말이야. 여기 뭐 이렇게 뭐 안철수 뭐 비방하면 뭐 제3도구 어쩌고 저쩌고 안철수 뭐 이러고 김기현 뭐 지지층에서 이렇게 높다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복수에 수십 명 규모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김기현을 지지하고 안철수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당원도 대거 들어가 있는 이 방. 김기현 지지글을 올린 사람들은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채팅방에 초대한 것이었다. 결국 윤심 후보인 김기현을 노골적으로 지원해 당무 개입 논란을 빚은 것인데 이거는 좀 공무원 개입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 보면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기 있다는 건데 작전 세력 안철수에게 붙었다. 민주당한테는 시장, 대통령제를 뭐든 다 양보하면서 김에게는 악착같이 이자까지 받아낸 안철수. 김기현은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사다. 성공 밑거름 헌신의 리더십 김기현. 이들을 초대한 C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거나 채팅방을 나가지 않은 채 국정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원과 국민이 불쾌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는데 불편함을 주겠다.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이거. 이거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거 자칫하다가 이거 불법이 될 수가 있어 이거. 국민의힘 당원이 주로 채팅방에 초대된 것이었다. 응?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 아니냐. 행정관 B씨는 DEC와의 관계를 보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많은 단체들과 소통한다. 채팅방에 초대를 해줬는데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남아있던 것이다. 참.
자, 김용우 선대위원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순수한 정당 행사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김기현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과 특정 세력이 벌이는 은밀한 협잡이냐. 예. 대통령실과 관계없다는데 지들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뭐 관계가 없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철수 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뭐라고 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얘네들이 이미 이준석 내쫓을 때나 나경원한테 조인트 깔 때부터가 얘네들이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 안철수까지 적으로 노리고 막장으로 가자면은 사실 뭐 단일화를 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나가는 게 인간적 예의도 아니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막장으로 막 가는 집단이라면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대통령 탄핵 안 하겠어. 이거 나중에 대통령 등에 칼찍 그 꽂고도 그냥 또 다른 놈한테 그냥 들러붙을 놈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놈들은 의리도 없는 놈들이야. 따지고 보면 인간이 덜 된 거지.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또 그냥 굴복하고 넘어가다가 지금 이런 꼴까지 당하는 거예요. 뭐 별별 짓을 다 하잖아. 막 뭐 이상한 문자 보내고 단톡방에다 저렇게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그냥 안철수를 갖다가 이거 자체가 이미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는 건데 이러면은 결과가 김기현이 이기더라도 누가 이걸 수긍할 수 있겠어. 비겁한 방법 써가지고 당선되고 결국 김기현이 스스로 능력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냥 밀어줘가지고 된 거네. 이래가지고는 이거 대표의 어떤 위신도 권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지사장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안철수 쪽에서 아주 이제 화가 많이 나겠죠. 시민사회 수석실 이 단톡방 얘기를 듣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달라. 왜냐 냅두면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말한 정치적 중립을 얘네들이 어긴 셈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야. 안철수 측은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단톡방에서 안철수에 대한 비방문을 게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사 내용에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 공정과 상식 법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당은 좋지 않겠느냐. 남은 기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전당대회에 언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라. 윤핵관이나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 이미지가 실추된 게 사실이다. 결국 이준석 얘기랑 뭐 공감을 하는 거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데 계속 대통령실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언제가 큰 사고 치는데 이 정도로 막장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실 얘네들 비리가 엄청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임재원의 해임도 촉구했다. 임재원은 사실상 김한길의 비서실장이다. 그런 임재훈이 김기현 공개 지지 선언을 했잖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중립성을 안 지켰다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김용우가 통합위원임을 문제 삼은 지 5시간 만에 촉됐다. 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래요. 약간 이런 면에서는 안철수 쪽이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조금 따지고 보면 저런 부당한 일들이 선거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그것도 청와대가 이렇게 개입돼가지고 이렇게 뭐 전당대회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너무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거든. 보통은 누가 폭로를 해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러는 건데 아니 따지고 보면 좀 웃기잖아. 저게 좀 경향신문에 노출이 된 건데 아니 어떻게 정부 조직에 있는 비밀스러운 단톡방이 경향신문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보안이 안 돼 있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저쪽 좌파 언론에 그냥 넘어가냐는 거지. 네? 이러면은 북한한테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겠어. 저런 식이면. 나는 참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정보 보안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거는 난 좀 답답하다. 이거 보면은 저 대통령실 언젠간 저거 사고치게 생긴 거야 저거. 내부적인 보안도 안 돼. 아마 뭐 잘난 척 한답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흘렁흘렁 이렇게 간 거겠지. 그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아니 내부에 그렇게 적이 있으면 지들끼리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이 많은데 저딴 식으로 단톡방에다 대고 저런 식으로 짓을 했다라는 거는 적을 의식한 태도가 아니잖아 애초에. 저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과시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예 우리 채팅방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셔. 들어오셔 이러고 과시하는 거야. 야, 내가 대통령 누가 이러고 카톡 딱 보여주고 뭐 그 짓 하다가 지금 정보가 다 새 나간 거야. 얘네들은 그런 게 정보가 새면 안 된다는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지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서 자기네 꼬봉들 만들겠답시고 어디 길바닥에 깽판 치는 놈들 초대, 어디 이쪽 단체에 초대, 어디 떨거지 같은 놈들 있잖아. 이 정치 그지 같은 놈들. 그런 공천 그지 같은 새끼들 다 끌어모아서 야 내가 대통령실 누구야 이러면서 그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이거 뭐 흘려주셔 이러면 뭐 네이버 같은 데 댓글 써주고 뭐 그런 짓거리 시키려고 저딴 거 하다가 지금 노출된 거 아니냐. 그 결국엔 꼬리가 이렇게 쉽게 그것도 좌파 언론한테 이렇게 들통이 날 정도면 얼마나 보안이 허접하다는 거야 지금. 막말로 이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알았을 텐데 그냥 같은 우파니까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몰랐던 게 아니라. 근데 저런 내용이 막말로 지금 좌파 언론까지 저렇게 슥 다이렉트하게 그냥 가갖고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은 대통령실의 보안 체계가 진짜 개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대통령실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얘네들 조직 자체가 이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이야. 어떻게 대통령 그 안에 있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저렇게 노출될 수가 있어. 또 좌파 언론한테. 이거 자체가 이거 대통령이 싹 다 갈아버려야 될 일인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지. 이건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윤석열 그 정부 쪽에 이 대통령실이 혼이 나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총선 때는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어. 이 총선 때 막말로 저땅 사건이었으면 난리가 날 일인데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냐 이러고 중립성 위반이다 이러고 대통령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대통령 시킨 거 아니야 이러고 난리가 난다고. 막.